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마수라는 세무사 마세 이환주입니다. 한 두 달 만인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부터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그럼 차차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도 큰 여력이 없어서 지금 일요일 자정을 넘긴 시간에 간략하게나마 좀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한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좀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제가 상담하면서 또는 이런 건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다시 별도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기존 영상에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세법이 좀 개정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또 까먹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도 복습할 겸 그리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게끔 여러 번 그 시점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주간 세무 뉴스라고 한번 정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이 끝나는 거였거든요. 2024년 12월 말로. 근데 2년 확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상속공제가 현재 5억입니다. 상속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해서 10억, 즉 배우자가 없으면 5억밖에 공제가 안 돼서 상속재산이 5억이 넘으면 상속세가 나오는 구조인데 이 금액을 10억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를 좀 같이 살펴보고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요,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인데요.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임대료 부분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 임대인 제도 기한을 2년 연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4년 12월 말이 아닌 26년 12월 말까지다. 이건 뭐냐?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 즉 집주인에 대해서 양도세 1세대 주택 특례 적용 시 거주 요건, 실제 2년을 거주하지 않았다. 즉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했고 2년 거주해야만 양도가 12억 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2년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실제 2년 거주한 것으로 보아서 12억 공제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보유기간에 따른 게 연 2%가 아니라 연 4%, 그리고 2년 거주한 것으로 보아서 거주기간 8%, 이렇게 해서 최대 48%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현재 적용되는 내용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첫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두 번째, 21년 12월 20일부터 올해 말 24년 12월 31일 중에 갱신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약을 한 번 더 하면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것, 이게 바로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24년 12월 말에서 26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를 하면 된다.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2년 거주하지 않았지만 실제 2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위에 상단의 링크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링크로 걸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상속공제, 즉 일괄공제 한도를 5억에서 10억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8년째, 즉 집값은 계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28년째 동일하게 일괄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이 5억 원 규정을 이제 10억 원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상속인이 있으면 일단 10억, 배우자가 있으면 5억 해서 최대 15억, 상속 재산이 15억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로 가서 조금 더 일반 서민들에게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속공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뉴스와 관련된 건 이 내용만 보시면 돼요. 자, 기초공제 2억 플러스 기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을 적용해 주는데 이 일괄공제 5억을 10억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 하나. 또 하나,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을 해줘서 최소 15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상속재산이 금융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금융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0% 최대 2억 원, 즉 현금성 자산이 10억이다라고 하면 추가로 2억까지 공제를 해줄 수 있게 하겠다. 이 정도 내용만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둘째 주 세무 뉴스는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꼭 활용하셨으면 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우자 2월 과세 규정인데요. 이 내용은 아마 2달 전 유튜브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남편이 집을 사서 2억에 사서 6억에 팔면 1억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내가 직접 팔지 않고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니 배우자한테 증여 후 배우자가 6억에 취득해서 6억에 팔면 내가 팔 때는 4억의 양도 차익이 있지만 배우자에게 증여 후 팔면 증여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막게 하기 위해서 2월 과세 규정이라는 게 생깁니다. 뭐냐면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를 했다라면 그 증여 후 최소 10년을 보유했다 팔아야만 증여 취득가액 6억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 이전에 팔면 어떻게 된다? 앞의 사례로 본다라면 그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2억과 증여 후 매도 가격인 6억의 차액인 4억에 대한 양도세를 똑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를 없애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이 2월 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은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엔디비아 주식도 많이 올랐고요. 엔디비아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이분들은 이 2월 과세 규정을 꼭 올해 안에 반드시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디비아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오를진 저도 잘 몰라요. 여하튼 이런 상황에 주식을 내가 또는 내 배우자가 갖고 있다면 2월 과세 규정을 활용하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자, 내가 10,000원에 엔디비아 주식을 5,000주를 샀어요. 그리고 이게 10만 원이 돼서 판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당 9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 9만 원 곱하기 5,000주 부호가 빠졌는데 빼기 250만 원, 기본공제 250을 뺀 거에 22%를 곱하면 9,845만 원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물론 더 많은 돈을 벌긴 했지만. 하지만 이걸 배우자한테 증여 후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10만 원짜리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어떻게 되죠? 10만 원 곱하기 5,000주는 5억입니다. 즉 10년간 6억 가진 배우자한테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배우자한테 증여 후 배우자가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일 전후 2개월, 즉 4개월 종가의 평균액을 쓰기 때문에 세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증여 시점 이후로 계속 해외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 하면 물론 양도세는 나오겠지만 내가 팔 때보다는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일단 크다면 증여 후 양도하는 방식이 절세가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규정은 올해까지만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소득세법 87조의 13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등 필요경비 계산 특례 어떻게 돼 있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언제부터? 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그 얘기는 뭐냐면 증여 후 내년에 팔면 시행일이 25년 1월 1일 이후니까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을 보유했다 팔아야만 증여 취득가액을 인정받는다. 주식도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매도한다라면 사실 매도 후 바로 팔아도 이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지만 이렇게 다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제가 요새 느꼈던 것들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마술하는 세무사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